묵비권을 행사하면 둘 다 징역 2년. 한 사람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한 사람은 자백을 하면 묵비권을 행사한 사람은 징역 10년, 자백한 사람은 석방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둘 다 자백하면은 징역 5년, 둘 다 징역 5년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사실 둘 다의 입장을 고려해서 둘 다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묵비권 행사입니다.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갑과 을 사이에 신뢰가 없을 때, 그래서 갑과 을이 자기 이익만 합리적으로 추구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을이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갑은 묵비권을 행사할 때는 징역 2년이고 자백하면은 석방입니다. 그러면 을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갑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자백하는 게 더 유리해요. 다음, 을이 자백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을이 자백을 한다고 가정해보면은, 자, 갑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징역 10년이고요. 자백을 하면 징역 5년입니다. 그러니까는 요 경우에도 자백을 하는 것이 갑에게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을이 묵비권을 행사하든 자백하든 어쨌든 갑은 자백하는 게 더 유리해져요. 그러니까는 을을 믿지 않고 자기 이익만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면은 갑은 자백하는 게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을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자백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징역 5년이 되는 겁니다. 즉 사회적으로는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둘 다의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만 고려하면은 둘 다 자백을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자, 그래서 도덕 감정을 배제하면 상대를 배신하는 이기적 행동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개인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각자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결국 각자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에게도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요런 차원에서 이제 합리성의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것이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의 합리성의 관계를 생각할 때 좀 까다로운 부분이 생긴다는 것. 이게 시장경제의 문제에 연결되면은 또한 또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요 게임에 관련된 이론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학의 한 분야에 심리학과 연결해서 연구하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이러한 게임 이론들이 발달을 하고 그것이 이제 논술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이런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든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 이 상호성 전략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나온 게임이고요. 또한 이제 이런 게임도 또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최종 제한 게임,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논술 문제에서 여러 번 출제된 그런 게임입니다. 자, 뭐냐 하면은 이런 가상의 상황을 생각해 보죠. 자, 누군가가 A와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가 A한테 돈을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해보죠. 10만 원을 줬을 때 그 10만 원 중에 일부를 B한테 주면 총 10만 원이 있고, 자, 이 10만 원을 A한테 주고 A가 그 중에 일부를 B한테 줘서 B가 그 일부를 승인하면은 둘 다 갖는 거고, 그 돈을. 그리고 B가 그 일부를 거부하면은 둘 다 못 갖습니다. 그냥 다시 회수되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A는 이 10만 원 중에서 얼마나 나눠줄까요? 그리고 B는 얼마일 때 승인할까요? 자, 여러분이 A의 입장에서 얼마를 나눠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B의 입장에서 제가 얼마를 줘야지 나는 이 제안을 승인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럴 때 거기 보면 이게 지금 2011년도 성균관대 수시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나라마다 이 제한하고 승인하는 그 가격의 평균값이 나옵니다. 보통 뭐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한 4만 원, 뭐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만 뭐 7천 원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가격들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은 30% 그 10만 원의 30%에서부터 50%까지 파라과이가 조금 높습니다. 5만 원을 넘어요. 자, 그 정도까지 선에서 결정됩니다. 자, 요 최종 제한 게임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A와 B가 합리적인 그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 즉 주류 경제학이 전제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 A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A 입장에서 생각하면 최대한 자기 이익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B한테는 적은 액수를 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B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어쨌든 자기가 거부하면 자기도 그 돈을 못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설사 A가 10원만 준다 하더라도 B는 그 10원을 받아들이는 게 그 제안을 승인하는 게 이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거든요. 무조건 승인하는 것. 1원 이상 주면은. 자,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A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너무 작은 액수를 주면은 B가 불쾌해할 거야. 그리고 B가 거부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B 입장에서 보면은 1원이라도 내가 갖는 게 이익이지. 라는 생각을 안 해요. 얘가 너무 적은 액수를 주면은 나는 분노해. 차라리 그냥 안 받고 말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선이 일반적으로는 30%라고 합니다. 30% 이하에서는, 평균적으로 30% 이하에서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 중에 뭐 만 원만 준다. 이러면 그냥 에이 안 받고 말아. 불공평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즉 지금 최종 제한 게임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에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굉장히 적은 액수만 분배하는 그런 제한이 승인될 텐데 현실에서는 30에서 50%를 분배하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경제적 인간관, 즉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그러한 경제적 인간관대로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러한 합리적 판단 이외에, 자기 경제적 이익만 고려한 합리적 판단 이외에 어떤 분노, 공평에 대한 감각 같은 것들이 존재해서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거부하는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 이 최종 제한 게임의 의미 조금 까다로운데 어쨌든 이것이 인간이 합리적 존재라는 그러한 전제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제 실험된 게임이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논술에서 가끔씩 나와서 꼭 알아두어야 돼요. 자, 이제 실전 논술 문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